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부 상담 전문가이시죠. 세포원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남녀 관계, 결혼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또 어떤 것들이 고민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그러게요. 요즘에 네. 항상 또 보면은 유튜브도 그렇고 다 이혼, 예능도 다 이혼 얘기들이 요즘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혼 얘기 가끔씩 하지만 네. 또 결혼 얘기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좋죠. 근데 이제 또 결혼을 할 때 네. 고민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네, 맞아요. 실제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의 어떤 결혼 관련된 고민이 뭔지 이런 것들 좀 네. 한번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요즘에 가장 그 인터넷이나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네.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하죠. 결혼 포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네. 실제로 30, 40 정도 남자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 경제력 때문에 연애나 결혼 많이 포기한다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저는 많이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 때문에. 네. 왜냐하면 경제적 위기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만 집값 네. 또는 결혼 비용, 그다음에 또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되는 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 포기해야 되는 큰 것이 또 하나 있죠. 네. 자유. 자유.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싫다 이제는. 네, 약간.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짊어지는 것도 큰데 자유까지 더불어 같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을 많이 이제 경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집값도 높아진 것도 있지만은 네. 이제 결혼의 그 시작점 자체, 어떤 기준 자체도 많이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어떤 결혼식장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옛날보다 확실히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신혼여행도 예전에는 그냥 경주 갔었으면 그 다음에 제주도 가고 네. 그 다음에는 정말 멀리 가도 아주 멀리 가고 좋다 그러면은 일본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네. 이름도 어려운 곳들 많이 가시죠. 네, 네, 네. 그런 데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 가지 않으면 네. 이름 아는 데 가면 좋은 신혼여행 간 게 아니죠. 발음 어려운 데 가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는 동남아도 잘 안 가고 안 가죠. 이제는 유럽이나 어디 남미 이런 데 가지 않으면 그렇죠. 약간 좀 너 왜 그런 데가 약간 그렇죠. 이런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도 한 4박 5일 일주일 가는 게 당연했으면 지금은 14박 아니면 3주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세요. 3주씩이나. 네. 휴가를 다 몰아서 이렇게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다 돈인데 그런 엄청나죠. 것들이 사실 또 쌓이고 쌓이면 또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그럼요. 또 아무래도 좀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을 시작한다 그러면 전세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가를 해오지 않으면 굉장히 능력 없는 남자로 치부를 하는 거죠. 네. 그럼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여자분들도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하는 게 현실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결혼을 이제 2번씩 결혼까지 갔다가 그만두신 분이 상담 오신 사례도 있는데 네. 너무 지나친 요구와 집을 자가를 해야 된다든가 자가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단을 신부 네. 측에서 원하는 예단이 너무 과해서 그만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네. 신랑 측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전 남자 입장이니까 네. 그렇게 뭔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어쨌든 여자분 입장에서는 네. 내가 그 정도는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요구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여자분들이요? 네. 나이 들면서 후회하시죠. 시집 이제 못 가시면서 후회하시죠. 그래요. 네. 나를 사랑해 주면서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분을 원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네. 이게 내가 예쁘니까 젊으니까 너는 나의 이쁨만큼의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나은 결혼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신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게까지 요구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남들한테 그럼요. 얘기 들을까봐. 그렇죠. 내가 결혼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 들을까봐.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보여주기식 사회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호텔 결혼식 절대 포기 못 한다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몰 웨딩이 잠깐 유행했던 시절이 네.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또 화려한.
값비싸요. 그 이유도 다 있죠. 그러면은 저는 이게 좀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네. 그걸 맞춰줄 수 있는 남자가 많진 않을 것 같고. 거의 네. 힘들죠. 그러면은 결혼을 뭐 이렇게 결혼 깨진 거잖아요. 네. 깨지고 나면 여자분들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될 텐데 네. 그때는 또 자기도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그럼요. 과거보다 더 좋은 조건 만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본인이 나이가 들어도 예쁜 건 계속 되기 때문에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자분들도 뭐 굳이 이 생각을 계속 고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이걸 좀 내려놔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걸까요? 여자분들은요. 안 내려놔요? 잘 못 내려놔요. 그래요. 네. 결혼하고 헤어진 다음에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못 내려놔요. 그래요. 네. 근데 차라리 결혼 안 할지언정. 안 할지언정 못 내려놔요. 제가 39에 미혼이신 여성분을 하나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 본인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39이에요. 근데 자신하고 한두 살 정도 차이 나는 전문직이 아니면 본인은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많은 선을 받지만 전문직이 아닌 남자들이 전부 수준이 안 맞아서 싫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반드시 전문직이 있는 사람하고 소개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상담에서 하셨는데 그래서 본인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인 거를 분석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다가 계속해서 두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어찌 보면 그게 그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분은 이제 본인의 시절이 20대에 멈춰 있는 거예요. 39이 돼서도. 20대에는 전문직의 남성분들이 많이 대시를 했을 테고 네. 그때는 더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 기다리신 건데 39이 되면 이제는 어렵죠. 40대의 전문직의 남성분들은 30대 초나 20대를 만나려고 하시지 네. 30대 후반의 여성분과는 절대 만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 객관화를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쯤 되면은 뭐랄까요? 후회랄까요? 이걸로 가는 걸까요? 뭐 한 40대 중반 정도 가야 될까요? 중반 되면은 이제 후회는 하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연하를 원하시죠. 점점 날카로워지네요. 점점 기준이. 왜 그때는 이제 재력도 갖춰요. 혼자 열심히 네, 네. 돈을 벌었다 보니까 네, 좀 네. 계획적이신 분들은 그래서 재력도 갖추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이제 되시는 여성분들이 꽤 있어요. 미혼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내가 외모는 그래도 30대야. 돈도 있어. 네. 조건도 회사도 괜찮아. 그럼 난 연하도 만날 수 있어. 연하의 전문직을 원하는 거죠. 연하의 전문직. 네. 야, 그거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죠. 음. 그리고 또 재혼은 절대 싫어하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결혼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럼 결혼 연애 못 정도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연애는 가볍게 짧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결혼은 어려워지시는 거죠. 점점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 가는 거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분은 뭐 네. 객관화가 안 될 수 있지만 네. 주변에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나는 좀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약간 반대급부로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빨리 결혼해야 됐다는 게 어떤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일본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막 결혼 안 하는 골드미스 네, 세대가 네. 많아서 네. 그 다음 세대 여자분들은 빨리 결혼하는 뭐 추세가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보고 요즘 아직 그런 느낌은 아닌가요? 있어요. 있어서 있어요? 28, 9, 30 되신 분들이 요즘에 어떠냐면은 결혼을 너무 서두르시기도 해요. 반대로. 반대로. 네. 그래서 막 조급해서 남자를 만나면 빨리 부모님을 만나자 그러고 빨리 결혼하자 그러고 네. 남자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한 달 만에 결혼하자 그러고 부모님 만나라 그러고 2달 만에 오빠네 부모님 만나자 그러고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은 이제 도망치죠. 나이가 있어도 너무 급속하게 다가오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결혼이 잘 안 된 케이스도 상담 사례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면 그 여자분들도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릴 때 빨리 좋은 좋은 남자를 만나야 조건에게 가야 되니까 된다. 아닐 것 같으면 나도 빨리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그 빨리 오빠가 결혼을 결정하지 않으면 나 딴 사람한테 가겠어. 이런 분위기로 3개월 만에 헤어지는 케이스도 제가 봤고요. 네. 야 그러면은 이게 양쪽 다 어렵네요 이게. 어찌 보면. 결혼을 빨리 하려 그러던 늦게 하려 그러든요. 네. 어렵지 않은 방법도 있죠. 어떤 건가요? 결혼은 사랑과 조건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사랑이 먼저 되고 그 다음이 조건인 것 같긴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혼은 거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 속에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 있어야 하는 거죠. 아, 조건이 먼저고 네. 그다음이 사랑이다. 네. 그래서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나의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근데 네. 그 선이 나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진심이 있다면 너무나 결혼 조건에 대해서 내 눈높이를 너무 높이지만 않으면 결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결혼이 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시거든요. 결혼 직전부터 해가지고요. 네네네. 갑자기 남편 쪽이 연봉이 뭐 4천, 5천인데 13억짜리 집을 해오라 그런다든지 10억짜리 집을 해오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지만 않고 둘이 정말 반반해서 적정한 집으로 시작한다면 저는 결혼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제가 과대한,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남자분들이 사실 뭐 30 중반 돼도 네, 일한 게 뭐 많이 해봐야 뭐 한 6, 7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뭐 연봉 받은 거에서 세금 띄고 뭐 생활비 좀 띄고 나면 많이 모아야 뭐 1년에 진짜 2, 3천 모으면 잘 모은 걸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이 모은 분들 3억? 네, 뭐 한 정도? 2, 3억 많이 맞아요. 해도 정말 맞습니다. 많이 모은 거거든요. 명확히 하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10억짜리 집을 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렇죠. 본인은 안 네. 보태면서. 아니 그러면 이게 여자분들 뭐 욕한다가 아니라 그 네. 여자분들은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안 되는 걸 아는데 누군가 결혼을 그렇게 했어 또. 네 그렇게 했고 내 친구는 그렇게 했고 아는 지인은 그렇게 했고 네. 내가 그보다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만난 사람이 그보다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손을 벌리던 네. 어떻게 해오든 그렇게는 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네. 너도 날 사랑하면 그렇게 해오라는 거죠. 내가 그 친구보다 못난 게 없는데 그렇죠. 왜 내가 그 친구보다 못난 취급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게 싫은 거네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이게 뭐 정말 이게 뭐 투자도 아니고 그게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현명하게 결혼하는 신부분을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이 다 돼가시고 예비 신랑분은 30대 중반이 다 되시니까 거의 네, 한 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예비 신랑분이 집을 해오셨어요. 해오셨어요. 잠실에. 네. 되게 고가죠. 엄청 비싼 거네. 근데 그 반을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걸 반반씩 하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두 분 다 열심히 돈을 모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올인해서 집을 사면서 시작한 거죠. 이렇게는 가능해요. 근데 30대 33, 4 되는 사람들은 10억짜리 집을 해오라 그러는 거는 그럼 같이 폭탄을 안고 진짜 그거는 불 속에 뛰어들자는 얘기죠. 야, 그러니까 그 반반 결혼 요즘에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좀 그래도 좀 성사가 좀 잘 되나 잘 봐요. 되죠. 그래도. 잘 되고 저는 그게 서로 좀 진짜 좀 진실한 마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전혀 이런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상담하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신혼 초에 이제 헤어지시는 분들 보면 아내분들이 아무것도 해온 게 없어요. 남편분한테. 근데 헤어질 때는 그 재산을 반을 자기는 가져가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 많죠. 되게 요즘에. 많으세요. 근데 네, 네. 남편분이 유책이 있던 아내분이 유책이 있던 아내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유책으로 재산을 반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네, 이제, 네, 이제 네. 지식이 없으시니까 상식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 좀 답답하죠. 네. 야,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한국 사회에서 여자분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객관화 부분이 결혼 시장에서는 조금 아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현실과. 그렇죠. 경제적인 객관화뿐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객관화 자체가 좀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죠.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왜? 왜 그렇다?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예전부터 집은 남자가 해오고 여자가 네. 혼수를 해가는 그 문화적인 게 좀 뿌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친정 엄마들의 문제 아닐까? 친정 엄마들이 엄마는 나 때는 그렇게 결혼했는데 우리 딸은 어떻게 반반할 수 있냐? 왜 네가 집을 해와? 그럴 거면 다른 남자 만나? 그렇죠. 야, 너 정도면 집 해오는 사람 만날 수 있어. 내 엄마들이 딸인데. 조금 지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엄마들이 바뀌어야죠. 저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될 분이 막 말려가지고 둘이 서로 사랑하고 그냥 없이 살겠다고 하는데 굳이 막 잡아 뜯어가지고 막 헤어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 결혼 못하게 하고. 굉장히 많아요. 결혼했는데도 이혼시키는 장모님도 요즘엔 꽤 많고요. 시어머니는 차라리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었죠. 네. 요즘에는 장모님이 이혼을 시킵니다.
일부러. 헤어지기도 하고. 네. 아 그러면은 그 딸이 더 좋은 남자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아기가 있어도 이혼을 시켜요. 어, 사이가 마음에 안 들면. 사위가 마음에 안 들면. 네. 아기는 내가 키울 테니 너는 결혼을 해라. 아, 이런 과도하신 그 애정이 네. 컨트롤이 딸의 인생을 망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뭔가 이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있긴 있는 거네 이 시장에서. 그럼요. 아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고소득자도 있지만 당연히 뭐 저소득자들도 다 있는 것이고요 상대평가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소득이나 뭐 이런 어떤 조건이 그래도 좀 맞아야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내가 가진 조건 대비 뭐 과도하게 높은 걸 요구하니까 상대도 못 들어주는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당분간은 해소가 안 되고 네. 결국에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분들이 뭐 계속 뭐 노총각 노처녀로 막 남으면서 야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어야 되고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어, 그 정도로 가야 이게 해소가 될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정부가 나서야 된다. 사실 생각해 보면 돈이 없는 게 젊은이들은 당연한 거고 네.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돈을 벌어가는 게 결혼인데 네. 이제는 다 갖춰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네. 당연히 나이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갖출 수 있는 것도 소수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대다수는 그냥 결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게 남녀 모두. 결혼식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네. 그 결혼식장, 결혼 공급 업체들이 많이 망했어요. 음.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네. 그걸 닫고 나고 코로나 19가 끝나면서 결혼식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때 못했던 결혼식이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네. 근데 할 수 있는 결혼식 공급 업체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은 수요의 공급 업체들이 가격을 굉장히 높였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비싸지고 나니까 이제 점점 결혼식 비용이 올라갔거든요. 네.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젊은 남녀분들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결혼식 비용은 원래 많이 든다라는 인식이 지금 뿌리 박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더 결혼을 못 하게 되고 이게 점점 더 보여주기, 비교 문화 이게 더해지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고 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초라하게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은 망한 거고. 야, 그러면 이 얘기까지만 들으면은 네. 결국에 지금 우리 한국의 이제 엄마와 딸들이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많이 좀, 바꿔야죠. 객관화가 좀 돼야 된다 지금. 그리고 네. 남성이라는 무게를 너무 네.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남자라는 무게를. 그렇죠. 집값이 네. 한두 푼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시대고 세대가 다르고 또 네. 근데 그 남자라는 무게 때문에 집을 해와야 되는데 집도 시골에 있는 집은 안 되는 거죠. 네. 서울에 있는 집이어야 되고 또 아파트여야 되고. 또. 아파트여야 되고 네. 빌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로서 저금으로서의 결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어떤 지위를 만드는 탄탄한 바탕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아니라 계약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세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SNS가 영향을 좀 많이 주셨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별스타그램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누군가 그렇게 소위 말하는 대박 결혼을 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보다 보니까 네. 나도 한번 저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고 나는 저렇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고 계속 자랑하고 나를 보여주는데 결혼식까지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했다는 성공한 거에 어떤 하나의 표상이 되는 거죠. 훈장이 되는 거죠. 이 결혼식이. 그러면 이제 네. 또 이제 여자분들이 뭐 그런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네. 그건 이제 남자 쪽에서도 뭔가 결혼하기 전에 고민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상담하러 오시는 남자분들이 예비- 결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이유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거를 예쁨을 이용하시잖아요. 내가 네, 예쁜 만큼의 값어치를 가져와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나 사랑하는 만치. 그러니까 이 남성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유가 상담을 있어요? 해보니 네네. 상담에 예비 신랑분들이 그렇게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그 상담 주제가 한결같이 90%가 똑같아요. 90%가 뭔가요? 내 신부가 정말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예쁜 여자인가요를 저한테 물으러 와요.
그거 저한테 물어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도 네.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얘기하면 믿음이 갈 것 같다는 거죠. 내 결혼 나 이거 해도 되는 거 맞죠?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어떤 조건적인 문제는 다 괜찮은데 이 예비 신부가 네. 아니면 애인이 근데 외모가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살면서 이 여자분하고 계속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성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저한테 여쭤보세요. 본인이 알지 그걸 왜 남한테 물어봐? 그러니까요. 근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갈 것 아.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사진을 몇 장 들고 오세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아,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이라는 건 남자한테는 어찌 보면 되게 결단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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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결단을 내리기 전에 혹시 또 내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봤을 때 다 마음에 드는데 사실 외모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겠죠. 성급하다고 하기에는 5년 사귀었고 3년 사귀었고 아. 2년 사귀었고 아, 이런 그래요? 분들이 오세요. 뭐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외모가 뭔가 마음에는 안 드는 거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 사람보다 조건이나 성격이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건 본인도 머리로는 알아. 그렇죠. 성격이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거죠. 아, 티키타카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다수의 커플을 본 전문가한테 가서 네. 객관적인 평가 한번 해주세요. 괜찮냐. 오케이 해주면 저도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결혼하겠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어떤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 저는 분들한테? 사진을 보고 예쁘지 않으시면 예쁘지 않다고 말씀드리세요. 말씀드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예쁘시면 예쁘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오신 예비 신랑분들이 그 상담 내담자분들이 남자분인데 너무 예쁜 분도 계세요.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라실 정도 분도 계시고 네. 본인도 인물이 굉장히 별로면서 아내분의 외모를 지적하는 분도 계시고 네, 하긴 네. 하는데 그걸 떠나서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네. 사진을 봐서 예쁘지 않으시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알겠다라고 이해를 좀 공감해 드리고요.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드려요. 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네. 그렇게 약간 불만이나 뭐 이렇게 뭐 만족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남녀 모두 있겠죠. 그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직전에 외모가 되게 마음이 네. 걸렸던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마음을 다잡고 잘 사나요? 아니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다 잡고 사시는데요. 네. 이제 이게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아이를 낳고 좀 지나면서 이 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분하고 결혼을 하면 네. 남편분들이 어떤 부부관계 측면에서 되게 만족을 못 느끼게 되세요. 어느 순간. 네.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외모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남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결혼 직전에 네. 결혼 직전인데 외모가 아무리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막 고민이 막 돼서 전문가를 찾아갈 정도의 마음이 든다면 결혼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외모도 외모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 네. 성관계라고 얘기도 돼요. 네네. 성관계에 있어서 그게 잘 맞지 않으시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결혼해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외모적인 부분 때문에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그러면 결국에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원하는 거고 그럼요. 이쁜 여자들은 또 이제 경제력이 있는 남자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여전히 이제 이 결혼 시장에서 그럼요. 이제 존재하는 거군요. 남자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농담이지만 예쁜 여자랑 자주 하고 싶어서거든요. 네. 근데 마음에 안 네. 들어. 막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아. 힘들죠. 그리고 자유는 통제하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은 다 컨트롤하려고 하면서 네. 어떤 성적인 만족감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남자로서 어떤 결혼 생활하는 의미가 되게 적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제 그 보통 결혼 먼저 한 형님들 보면은 저도 회사 다닐 때 얼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성격 좋은 여자 만나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아내분이 이쁘실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런 이쁘다는 건 주관적인 주관 거기 때문에 네, 맞죠. 성격 좋은 여자 만나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조언이고 좋지만 네. 성격만으로는 안 되실 겁니다. 안 돼요, 그거는. 본인들도 이쁜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네. 성격을 주장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눈에는 만족이 다 되니까 그럼요. 그 다음에 성격을 보는 그런 것이다. 성격까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네. 또 궁금한 거는 경제력이 되게 중요한 네.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경제력이 좀 약한 남자여서 결혼을 주저하는 상담도 많았나요? 그럼요. 예비 신부분들은 그래서 오세요. 외모는 아니에요? 외모 때문에 오지 아, 외모는 않으세요. 아니에요? 절대 외모 때문에 아, 오지 그래요? 않으시고요. 네. 오셔서 정말로 객관적이잖아요. 네. 외모는. 그래서 외모가 별로이신 예비 신랑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예비 신부님들은 다 예비 신랑분들이 연봉이 얼마고 지금 전세를 해올 수 있고 아니면 월세를 해올 수 있고 시부모님이 뭐 홀어머니든가 홀아버지든가 네, 네. 홀시아버지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데도 제가 결혼을 해도 될까요? 빚이 있어요. 라든지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이 예비 신랑분이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네.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시는 거에는 50% 찬성. 근데 네. 50%에는 이 예비 신랑분이 진심으로 성실한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네. 구조화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찬성, 비찬성을 던집니다. 그런 사연도 저한테 있었거든요. 네. 여자분인데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한 빚이 한 2억 있다고. 근데 헤어져야지. 1억 있다고 했는데 유역에서 알고 보니까 2억인 거예요. 헤어져야죠. 아, 그건 헤어져요. 네, 헤어지는 겁니다. 빚은 헤어져야 돼요. 네, 빚은 그 빚이 2억에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2억인데 1억이라고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2억을 왜 빚을 졌는지 알아야 돼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막 얼버무려 중요한 막. 거.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얼버무리는 건 유흥이거나 주식이거나 아니면 도박이거든요. 네네네. 네, 명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 게 뭔가 투자나 뭐 이런 거 해서 뭐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네. 이제 써버린 거. 네, 뭐 투자 그런 건 실패 이런 헤어져야 것들은. 돼요.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또 이제 경제적으로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 때문에도 사연이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아, 저한테도 오십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네. 나름 뭐 소득은 괜찮아서 네. 그리고 우리 쪽은 또 부모님이 노후 대비가 다 되셔서 결혼하고 싶은데 저쪽에 계속 지금도 막 용돈을 몇십 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게 좀 깜깜하다 이런 사연도 많았거든요. 이런 상담 사례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이제 결혼을 할 건데 아내분이 돈을 굉장히 잘 번대요. 그래서 지금 친정에다가 10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혼하면 50으로 줄여야겠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결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300씩 주는 게 본인의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혼하면 300씩 주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고 근데 막 돈을 아내분이 3천 이상을 벌어요. 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분이 그 정도 버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한 5, 600 번다는 거죠. 네. 네. 그거 가지고 300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결혼을 하면 함께 잘 사는 게 중요한 건데 둘이 진짜 가족인 건데 그 절반을 친정에 주겠다고 하는 건 당신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모님이 좀 쓰임새를 좀 네. 줄이더라도 딸한테 받는 돈을 좀 줄여야 되겠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이게 결혼이라는 게 결국에 둘이서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네네. 무슨 뭐 조건이 안 맞든지 네. 해가지고 이게 좀 성사되기가 쉽진 않다. 그럼요.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그것이 둘이 경고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둘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 원가족한테 매여서 내 남편을 소홀히 여기거나 내 아내를 차선으로 여기거나 이렇게 할 거라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결혼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또 이렇게 뭐 몇 달 사귀고 결혼하면은 또 후회한다. 그래서 좀 몇 년 또 사귀어봐야 된다. 보통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전문가로서의 추천은 2년은 만나봐야 된다고 2년?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어떤 나이대나 결혼 정년기도 딱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좀 몇 번 고르다 보면 30대 중반 훅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 어느 정도 나이대쯤 되면 그냥 결혼을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32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보통 그렇게 좋을까요? 결혼을 많이 해요. 결혼을 언제 하냐? 결혼할 때쯤 만난 사람하고 해요.
네네. 제 딸이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오빠가 결혼을 한대. 엄마. 근데 그 오빠랑 언니랑 뭐 이렇게, 근데 그 오빠가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여자친구를 5년 사귀었는데 이 언니를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결혼을 한다는 거. 5년 사귀던 사람하고 네. 헤어진 지 6개월도 안 돼서 만나갖고 1년 반 만나자마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오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랬더니 35. 그때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네, 그랬거든요. 그쯤에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해요. 네. 쫓기듯이. 아, 네, 그러면 결혼은 그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만 꼭 참으면 남자들에게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는데 그건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나만큼 위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결혼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계속 찾다 보면 어느 순간 30대 후반 왔어요. 뭐 40대 초반까지 왔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분들이 자기를 내어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요. 본인을 진짜 내어줄 줄 알고 진심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분이라면 그렇게까지 가기까지 결혼을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조건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따질 때 네. 어떤 사람, 어떤 인간적인 부분보다 사랑보다 조건적인 부분이 너무 우선될 때 저는 결혼이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조건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건만을 중시할 때는 결혼이 더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조건은 그냥 최소 조건을 정해놓는 거지 뭐 최대치를 계속 요구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조건 플러스 나의 노력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